네. 네. 근데 뭐지? 이거 나도 녹화해보려고 보니까 네. 호스트에게 유럽 번호를 요청하라는데? 아,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볼게요. 네, 제가 성공하는 걸로. 아, 그러면 순서대로 우진이 오빠부터 그 화면 공유해서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먼저 그 초음파 소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구글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울트라 소노그래피라고만 뜨고 뭐 다른 뭐 진단이나 이런 게 안 떠가지고 그냥 이런 그 용어 같은 것만 무슨 뜻인지 그냥 조사해 왔는데 맨 처음에 오발 쉐이프라는 거를 먼저 보면은 이거 쉐이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쉐이프? 안 보여요.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각각의 뭐 특징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 생검을 거쳐서 뭐 확실히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양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로 로뷸레이티드 마진이라고 돼 있는데 마진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마진이 있는데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거부터 점점 경계가 불명확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건 그냥 circumscribed는 매끈한 거고 obscured는 다른 조직 같은 데 가려서 잘 가린 거고, 이제 마이크로로뷸레이티는 이렇게 경계가 약간 볼록볼록하게 뭐 가리비 모양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거고, 인디스팅트는 잘 불명확한 거고, 스피큘레이트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 건데, circumscribed가 이제 약간 양성인 것 같고, 스피큘레이트가 제일 악성 소견, 의심되는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 매스라고 돼 있는데, 음, 이렇게 매스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심플 매스, 그 다음에 콤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 매스, 그 다음에 콤플리케이티드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콤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 매스는 시스트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매스도 있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이제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그 영상의학적으로 볼 때 벽이 굵고 그다음에 septa가 굵고 시스트 안에 이제 매스가 있는 그런 건데, 그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뭐 이런 septa나 벽의 뭐 두께나 뭐 이런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말리그난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사진을 보고 이런 거를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입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조직 검사 소견에서 이거를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인필트레이팅 덕트 칼시노마 브레스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덕트 칼시노마가 이제 중에서 인베이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가장 흔한 타입의 칼시노마라고 하고 브레스트 칼시노마라고 하고, 어디 갔지? 이렇게 덕탈 칼시노마 인시추랑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 서바이벌 5년 서바이벌 이런 거 보이는데, 여기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는 54%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쇠침 생검은 그냥 그 종양 같은 게 발견됐을 때 생검 바이옵시 하려고 이제 간을 찔러서 하는 생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설정을 위한 추가 검사에서 보이는 거는 RML이랑 RLL은 그냥 라이트 미들 로브랑 라이트 로어 로브 그냥 약자인데, 이걸 검색해 보니까 브레스트 매스랑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안 나오고 전부 다 렁 매스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미들 로브랑 라이트 로어 로브가 그 폐 그 로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번의 브레스트 MRI에 보면은 림 이넨싱 매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림 이넨싱 매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MRI에서 그 경계 부위가 강조되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보니까 악성의 아까 그 경계 마진에서 5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별도로 이제 그거 5가지 타입에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악성이 의심되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이 하도록 할게요. 두 명이서 했으니까 주제당 앞에 사람이 했던 거 중에서 좀 중요해서 하고 싶은 건 또 해도 되고, 아니면은 했던 거는 안 하고 좀 새로운 거? 그런 거만 해도 될 것 음. 보이나요?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좀 교과서적인 거 위주로 지식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아까 좀 형태나 이런 거는 앞에서 좀 자세하게 해줘가지고 좀 제가 다르게 어쨌든 다르게 조사한 것만 위주로 설명할게요. 일단 초음파의 소견 중에서 마이크로 로뷸레이티드 마진이랑 특히 인트라투머에서 바스큘라리티가 관찰된 게 좀 강하게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오발 쉐입은 주로 양성 종양에서 보이는 건데, 거고 컴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는 이거 에코 패턴인데 이게 양성이랑 악성 간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 영상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촬영된 매스를 평가할 때나 팔페이블하지만 유방 촬영술에서 감지되지 않을 때, 또는 양성과 악성 종양을 구별할 때, 생검이나 새침 흡인을 할 때 약간 보조용으로, 그리고 크기가 작은 유방암을 발견할 때 이게 적응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소견은 저도 이 사진을 구글에 검색해 봤는데 위키백과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덕트랑 로뷸의 형태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칼시노마 인시튜는 아니고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로 볼 수 있고, 이제 병리학적인 형태로 볼 때 이게 마진도 불규칙하고 아나플라스틱한 셀이나 로우 그레이드 뉴클레이 등 이런 그런 특성으로 볼 때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중에 노 스페셜 타입, 이게 덕탈 칼시노마랑 똑같은 뜻인데요. 그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탈 칼시노마는 제일 흔한 악성 종양이고 주로 덕탈 칼시노마 인시투랑 관련이 있고 70에서 80%에서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양성이고 15에서 20% 정도에서 헐투의 양성이라고 합니다. 주로 폐나 늑막뼈, 간에 전이된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추가 영상 검사에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CT에서는 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MRI에서 이제 오발 쉐입의 이 정도 크기의 그 메스가 발견됐는데 아까 박우진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미넨싱 메스가 좀 악성에서 자주 잘 보이는 소견이고 이게 MRI는 주로 수술 전에 병기 설정을 할 때 자주 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상 검사 중에서 가장 센시티비티가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직경이 1.8cm라고 돼 있는데 1.8cm면 18mm니까 보니까 병기 설정에서 20mm 이하이면 T1 병기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10mm보다는 크기 때문에 T1C 병기에 해당하고 또 림프노드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없어서 이게 제가 했을 때 병기는 T1C N0 M0였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렁메스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전이 아까 브레스트 캔서가 렁으로 전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렁메스 없다고 했나? 네, 다른 기관에 전이는 없다고 돼 있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1번에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전이가 잘 되니까 이제 경과관찰 3개월, 3개월이 리코멘디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오빠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거 나오면 맞네. 저는 이제 그 수술 소견이랑 이제 조직 검사 소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먼저 이제 브레스트 매스를 봤더니 크기는 이렇고 이제 오른쪽 방에 10시 방향에 있었고 이제 좀 일레귤러한 보도를 보이고 또 아무래도 하이 덴시티 매스인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말리그넌트한 피처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뭐 펙트럴 릴리스, 패스 인베이전이나 스킨 인베이전은 없었어. 그래서 그런 소견을 바탕으로 이제 럼펙톰이랑 이제 리섹션, 마진, 포즌,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전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감시리프절 바이옵시도 같이 진행했는데 일단 바이옵시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일라지먼트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안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흰 색깔 많이 보이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캔서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리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뭐 PC면 타입은 이제 컨설빙 서저리 통해서 이제 바이옵시 했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센티널 림프노드도 채취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일반형이라고 일반형의 이제 조직적 소견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를 보면은 그레이드 3에 해당하는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TF는 이제 튜블 포메이션, NP는 뉴클리어 플레모피즘, NC는 이제 마이오틱 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각각 3, 2,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를 보면 이제 8이나 9점은 그레이드 3에 해당해서 어떻게 조금은 이제 분화가 나빠서 예후가 나쁜 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이제 1.4, 1.3cm였는데 앞에 지인이가 잘 설명해 줬는데 일단 이제 T1C 튜머는 보통 이제 튜머 크기가 10mm는 넘지만 이제 최장 그 장경이 이제 20mm일 경우에 T1C라고 하는데 네, 장경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T1C라고 이제 설정한 걸 볼 수 있고 이제 뭐 변연부에 이제 침몰은 없었고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도 없고 이제 림프노드에 또 다른 쪽은 안 보여서 이제 N0라고 스테이지를 설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LS라고 해서 이제 Infiltrating Lymphocyte인데 보통 이제 많을수록 치명률이 많이 될수록 예후가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5%는 좀 이제 낮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병수 할게요. 잠시만요. 네. 나요? 네, 저도 아까 슬라이드 7, 8, 9를 맡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이거 좀 수술 소견을 보면은 아까 그 영어로 적힌 거 한국어로 보면은 너무 중간에 지지직거리는데? 뭐지? 마이크 잘 지금은 네, 아 괜찮나요? 아직 마우스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병수 준비됐어?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 컴퓨터 껐다가 다시 킨대요. 다음 사람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러면은 그 다음 저 할게요. 화면 보이나요? 네. 10쪽 슬라이드 보면 그 아까 말한 이열이나 헐투 같은 이제 그런 걸 검사한 결과인데 이열은 양성, PR은 양성, 헐투가 이퀴보컬 E 플러스라 돼 있는데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0이나 1은 그냥 음성이라 보고 3은 양성이랑 보고 2는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이고 KR67은 15%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그 아까 이퀴보컬이라고 나와서 헐투가 여기에 헐투 SISH 이제 이걸 다시 검사를 또 했어요. 제자리 이거 뭐더라? 아까 애매하다 해가지고 이거 제자리 부착법이라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헐투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해석에서 네거티브 결국 애매했는데 결국 음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여기 KI67 보면 15%라고 돼 있는데 KI67은 이게 세포 분열 거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발을 볼 때 쓰는 마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논문을 하나 봤는데 15% 기준으로 넘으면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5% 초과면 15% 미만인 경우보다 재발률이 높았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저 하면 되나요? 병수 준비됐어? 정수 하나요? 네, 한번 다시 해. 이제 잘 들린다. 네, 저도 아까 슬라이드 7, 8, 9 맡았는데요. 슬라이드 7의 수술 소견은 아까 그 영어로 적혀 있던 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배웠던 거 우리가 아니면 볼만한 거 보면은 부위가 오른쪽 유방의 10시 방향 그러니까 앞에 환자가 있고 의사가 바라봤을 때 10시 방향이니까 위쪽 바깥쪽 그 4분면이라서 이 유방 조직이 많아서 유방은 잘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절제면 동결 절편 검사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유방 보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딱 그 전체 유방 절제 수술과 달리
암 조직만 절제하기 때문에 이 마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마진이 재발과 환자 이후에 중요합니다. 이 마진이 1cm 정도 필요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시 림프절 생검도 이거 유방 보존 수술 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이것도 배웠다시피 유방암은 대부분 이 림프노드 통해서 전이하기 때문에 이 센티넬 레벨 1에서 전이가 없으면 그 이후에도 뭐 없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8은 아까 그 사진이었고, 슬라이드 9는 또 아까 거랑 뭐 비슷한 건데 거기서 없는 것도 말해보면 유방 보존 수술인데, 이거가 이제 특정 환자에서 특정 치료, 이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임신을 했다 하면은 못하거나 그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전체 유방 절제수가 예후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더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춤의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거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85%를 차지하는 노스페셜 타입이고, 이거도 아까 그 조직학적 등급도 요런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따로따로 매겨서 다 더하니까 그레이드 3이 나왔다, 이 환자는. 그렇게 되고, 이것도 이 림포사이트의 기질 침륜 정도인데, 이게 이 인베이시브 칼시노마에서 어떤 예후 정도를 반영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항암 면역 반응의 좀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높은 수준의 STIL 뭐 50% 이상 뭐 여기 그 환자 숫자는 적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치료가 83% 됐다. 이 작은 거는 50% 됐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기도 아까 봤던 것처럼 프라이머리고 T1C는 크기가 이렇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기 때문에 N0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진이 언니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아까 도영이가 잘 설명해줘서 저는 좀 뭐라 그래야지 개념적인 거 추가하는 정도만 할게요. 아까 보면 ER 플러스 옆에 AS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엘러드 스코어라고 해서 앞에 숫자는 이제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그레이드로 나타낸 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그 염색의 강도가 논부터 스트롱까지 해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ER하고 PR이 스트롱하게, 그리고 3분의 2 이상에서 염색이 확실히 됐으니까 가장 높은 스코어의 8을 얻어서 ER과 PR을 확실하게 판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도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퀴보칼 2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2 플러스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미라서, 그래서 PCR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2 플러스가 언제 판단이 되냐면 그 종양세포 중에 10% 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멤브레인이 불완전하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적은 종양세포에서만 확실하게 염색이 되는 것을 2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PCR 같은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시스를 했어요. 시스는 은 제자리 부합법이라고 해서 PC랑 유사하지만 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실버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과 좀 다르죠. PC 생각하면 검은색 바탕에 이제 형광물질이 뿅뿅 박혀 있는 거를 생각할 텐데, 이것처럼 이제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CC가 사용되고 있는 거는 2010년에 지금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고 2013년부터 이제 그 표적 항암제의 급여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참고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런 걸 같이 게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해석이 4가지가 있는데 잘 읽어보면 사실 밑에 아까 도영이가 설명한 것처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의 소견보다 좀 정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셉17은 센트로미어 17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다. 17 크로모점 17의 센트로미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제 이 헐트와 셉17의 레시오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잘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헐투에 대해서. 근데 이 헐투의 파지티브를 의미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2가지, 이 레시오와 이제 진 커피 넘버 가지고 헐투가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확실하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헐투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좀 찾은 게 있는데, 이 헐투 셉17 레시오가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중에 트라스주맙의 반응성과 좀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레시오가 높은 경우 이 약물에 대해서 반응성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소개하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서동이 할게요. 들리나요? 네. NGS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걸 해석을 하면은 1399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못 찾았는데 1399 위치에서 염기가 A에서 T로 바뀌어서 라이신이 나와야 되는 게 종결 코돈이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 타입은 넌센스인데 BRCA2 진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 BRCA2 변이 종류 중에 BRCA2 뮤테이션, 프레임 시프트, 넌센스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넌센스라는 뜻이고, 이거 레드 뎁스랑 VAF 이거는 찾아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클래시피케이션 티어 2는 잠재적, 임상적 중요도를 가지는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소제닉 뮤테이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BRCA2 뮤테이션 중에 이런 환자 같은 점라인 뮤테이션 이게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PARP 인히비터라고 하는데, 이 중에 올라파립이랑 탈라도파립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쓰는 경우는 이 환자처럼 BRCA2 BRCA에 뮤테이션이 있고 헐투 음성이고 뭐 전이성 또는 국소적으로 자랐을 때 이럴 때 쓴다고 합니다. 올라파립의 경우에는 PO로 뭐 식사 관계없이 먹을 수 있고, CYP3A 인히비터나 뭐 인듀서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탈라도파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O로 복용하고 식사랑 관계없이 먹을 수 있고, PGP 이니비터, BCRP 이니비터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조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차례 할게요. 어떻게 보이나요? 네. 효동이 설명 안 한 것 중에서 하는 이 NGS 검사라는 거는 환자 고형암 조직을 이용해서 유전적 돌연변이 찾아내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표적 치료제 사용을 위한 거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 이런 FFP 같은 거는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검사라고 해서 보통 조직 생검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검체 종류고요. 지금 결과를 보면은 SNV라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변이가 발생했고 DNA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C1399A 하면은 지금 해석을 C1399AT 하면은 코딩된 DNA 이 참조 서열이라고 인간의 그 게놈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게놈을 쫙 펼쳐놓은 그런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는데 참조 서열에서 1399번째 이 아데닌 A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P도 보면은 P 라이신 467 찾으면 되는데 프로미넌트 참조 아미노산 서열에 467번째 라이신이 동결 부호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리드 뎁스랑 VAF는 리드 뎁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SNV가 확인될 때까지 얼마나 검사를 진행했는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염기 서열을 1379, 아니 그 정확하진 않은데 염기 서열을 막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참조 서열이랑 같은 염기 서열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SNV가 나왔다. 그럼 그때까지의 그 길이를 보통 리드 커버러지라고 하는데 그 커버러지랑 뎁스랑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379라는 숫자가 그 염기 서열을 1379번 검사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이런 복잡한 뭔가가 있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약간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검사를 했는가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VAF 같은 경우에는 명체 대립 유전자 빈도인데 이게 만약에 SMV라는 돌연변이가 유전된 경우에는 이 대리 유전자 빈도가 100%나 50%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애매하게 79%뭐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유전된 게 아니고 살면서 생긴 돌연변이고 이 조직 내에 79%가 암세포고 21%가 정상세포라는 다 설명해. 이 온코틱 DX라는 검사는 이게 암 환자에서 암의 활성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법의 일종인데 게노믹 헬스 회사에서 유방암 예측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 리커런스 스코어 리절트가 13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8 미만이면 로우 리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재발률이 낮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끝났나 이제? 저 그 온것 파일 저도 했는데 깜빡하고 말 안 해서 네. 그것만 좀 말할게요. 네. 그
여기 검사한 온코타입 DX가 무슨 BMS 코리아를 통해서 미국 제노믹 헬스사에 의뢰해서 시행한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찾으니까 이 사이트가 딱 있더라고요. BMS 코리아의 온코타입 DX. 거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 미만일 때 로우 리스크에 속한다고 하고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환자는 보통 처음 진단을 받은 초기 유방암 환자 중에서 림프절 전이가 음성이거나 양성이더라도 뭐 미세전이거나 1개에서 3개일 때 그리고 ER은 양성이고 혈투가 음성일 때 이럴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리커런스 스코어가 25 미만인 환자이기 때문에 이 리커런스 스코어가 의미하는 게 재발률이랑 화학요법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낮게 나오면 재발률이랑 화학요법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권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로우 리스크에 속하기 때문에 뭐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나 GnRH 아고니스트, 뭐 SERD 뭐 이런 호르몬 요법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영상 찍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세요. 진단 아까 했으니까 된 것 같고 병기 설정도 했고 검사에 왜 시행했는지와 결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소견들을 토대로 향후 시행될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 그럼 뭐 호르몬 요법 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에 나온 네. 다른 의견 혹시 있나요? 치료. 그 BRCA2 뮤테이션에 맞게 제가 조사하니까 PARP 이니비터가 맞다.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철이 형은 혹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지? 그 표적 치료 PARP 이니비터는 호르몬은 아닌 거죠. 호르몬은 아니고. 호르몬은 아닐 호르몬 치료는 걸요.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두 개 하는 걸로 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조사했을 때 BRCA2 alteration 때 그 유카파립이라는 약제를 써서 치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표적 치료제인데 다른 소견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료를 뭘 하지? 일단 호르몬 치료는 하면 될 것 같고 PARP 이니비터도 한다 뭐 이렇게 할까요? 루카파립 맞죠? 그 말한 게 현철이 형이 말한 게. 그것도 PARP 이니비터네요. 그냥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개 하는 걸로 봅시다. 잠깐만요. 네. 생각할 시간이 네. 좀. 네. 뭐뭐 쓴다고 했죠? 호르몬요법에 그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GnRH 호르몬 아고니스트, 썰미랑 썰드, 그다음 PARP 이니비터 중에서는 올라파린, 탈라조파립, 카파닙. 카파립이네?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아, 네. 이따가 근데 정리하고. 지금 이 네. 환자가 64세니까 포스트 메노포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로마타이즈랑 GnRH를 같이 쓰지 않는구나. 안 쓰고. 아로마타이즈 이니비터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뭐 배운 것 같다. 그럼 그건 약간 그러니까 호르몬을 쓰긴 쓰는데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어떻게 쓸지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넘어갈까요? 다음 문장으로. 그러면 또 질문 중에서 생활습관 교정이랑 추가 필요한 유전 상담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의견이 있나요? 아무도 의견이 없어. 이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약간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브라카 뮤테이션 있다 했으니까 이 사람 아들 2명이고 딸 1명인데 얘네들도 뭔가 리스크 있으니까 검사해봐라? 남자도 남자 유방암도 브라카랑 약간 관련 있다고 배운 것 근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검사 결과 중에 그 VAP 75%라서 스포라딕하게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서 그 변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유전성 100% 나와야 유전성이라고 아까 조사해온 것 같은데 누가. 그거는 근데 그러면 물려받은 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았을 때 그 이제 SMV가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거고 근데 아들 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효동이 영수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유전 상담이란 게 뭘 말하는 건지 잘 이 환자한테 필요한 유전 상담 아니면은 자식들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 수업 중에 제 기억에 무슨 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썼는데 그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또 어떤 뮤테이션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또 무슨 표적 치료제를 쓴다.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 수업에서. 뭐 그런 거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까지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PARP 이니비터 그거 아까 쓰는데 이제 이 표적치료의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전 상담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네. 그리고 이 환자 브라카2가 그래 난소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다른 장기 검사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브라카2 같은 경우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이렇게 관련이 있고 뭐 유방암이 있으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담할 때. 이걸 내면 되겠다. 그럼 뭐 이제 다 했나요? 다 했는 건가?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일단 그 뭐지?
그러면 어쨌든 동영상을 찍으려면 스크립트가 필요하니까 지금 나온 몇 가지 뭐 더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배분을 해서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호르몬 치료제 정확히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지금 파트 분배할까요? 지금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아까 그 나온 거 이게 일곱 개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나이가 64세니까 호르몬요법 할 때 어떻게 조합으로 할지 그거 한 개. 그다음에 이거 PARP 이니비터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뭐 부작용 관련된 거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뭐 해야 되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그 자식들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난소랑 다른 장기 검사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왔어요. 아니면 다섯 개 나온 거를 뭐 세 개는 아니 두 개는 중복해서 읽으면 할까요? 네, 그러면은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